네, 여러분 통합진보당이 출범할 당시 그러니까 19대 총선을 앞둔 2012년에 이제 통합진보당이 출범을 했잖아요. 그 당시에 가장 민감한 쟁점 가운데 하나가 바로 국민참여당, 유시민 씨가 이끌었던 국민참여당의 채무 문제였습니다. 국민참여당은 당 운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른바 참여당 펀드를 합당 전에 조성했는데, 자,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의 노회찬 심상정 등과 국민참여당이 합당하면서 통합진보당이 만들어졌죠. 자, 그런데 그 채무, 국민참여당의 채무를 통합진보당에 안겼습니다. 네. 이후에 유시민 씨 등이 당을 깨고 나갔지요. 통합진보당은 이 빚은 참여당 것이다 라면서 유시민 씨 등을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냈는데 법원은 합당한 당 통합진보당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통합진보당에 남았던 분들이 국민참여당의 빚을 갚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했죠. 이 전반적인 상황을 잘 아시는 분이 있습니다. 백승우 전 통합진보당 사무부총장입니다. 오늘 아침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승우 전 총장님 나와 계시죠? 예, 백승우입니다. 네. 예. 아이고,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제가 앞서서 좀 설명을 했는데 이 설명 맞습니까? 예, 예, 맞습니다. 이제 그 통합진보당이 이제 2011년 이제 11월에 수임기구를 통해서 이제 통합진보당을 만들었는데요. 합당은 그 이전에는 2011년 11월에 했군요. 예, 네, 예, 네, 예. 네. 그때 이제 수임기구를 통해서 이렇게 네. 그 합당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네. 그 전에 이제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심상정, 노회찬 의원이 참여한 이제 진보신당 쪽 계열을 해서 네. 이제 세 군데가 이제 합당을 결의해서 합당을 통합진보당을 만들었고요. 네네. 다만 이제 11월 되기 전에 이제 한 3개월 전부터 네. 이제 회계와 관련된 거는 이제 그 각 주체가 2명씩 해서 이제 저를 책임으로 해서 민주노동당 2인, 회계 책임자까지 2인, 네. 그다음에 이제 국민참여당 2인, 그다음에 이제 진보신당 계열 2인 이렇게 해서 6인이 네. 회계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민주노동당 멤버 중에는 우리 백승우 전 예, 총장님도 계시고, 저와 이제 저기 회계를 실무적으로 담당하는 이제 총무실장이 네. 같이 이제 참여를 해갖고 했고, 네. 당시에 이제 부채가 네. 정당 운영에 사용한 부채가 이제 8억이 넘게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네, 국민참여당의 빚이 8억이란 거죠? 네, 거기에 있다는 걸 확인했고, 그 빚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합당의 주요한 내용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근데 이제 당시에 이제 대표님들은 이제 그 문제를 어떻게 할까 처리하다가 네. 사실 이제 합당도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절차 과정을 거쳐서 했다기보다는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짧은 기간 내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하. 그 돈의 문제까지도 이제 그 법적인 절차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과정까지는 대표님들이 하질 못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 당시에 이제 참여하셨던 이제 대표님들과 대협위원장들이죠. 네. 예를 들면은 뭐 국민참여계에는 천호선 씨, 뭐 정부에서 이제 국정상황시장 대변을 했던 뭐 천호선 씨가 참여했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민주노동당에서는 이제 다른 분이 참여했었고 이렇게 해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재정에 대한 빚을 논의하다가 네. 이제 해당 주체가 갚는다라고 하는 그 문구로 이제 저기 구체적으로 서명을 하기로 했는데 네. 이제 유시민 계열 쪽에서 네. 이의 제기를 했지요.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해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합당하기 전 각자 당의 빚은 각자 알아서 해결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전에 합의를 했는데 그래서 그 8억 빚은 국민참여당 쪽 사람들이 다 갚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유시민 쪽에서 틀었다는 거죠. 아니 합당을 하면은 합당한 당이 다 감당해야지 그 각자 다 해결하라고 하면 그게 무슨 합당이냐 이런 식으로. 처음에 합당할 때는 그런 게 아니었었고요. 예.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합의에 대해서 네. 그 구두로는 찬성을 했었습니다. 아, 처음에는 구두로는 네. 그래 각자 알아서 하자 이렇게. 네, 그래서 매년 우리가 매년 2억씩 갚아 나갈 테니까 네.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제가 예. 이제 회계 책임자이기도 하고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구체적인 근거와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뭐 하다못해 의견을 양해 냈는데. 각서라도 써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네. 그렇게 해서 나중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제 합당을 하는 좋은 시기에 돈 문제 갖고 이럴 필요 있냐? 나중에 하면 되지 않냐? 예. 합당 먼저 한 다음에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합당 절차를 밟았고 이제 통합진보당이 탄생한 이후에 몇 차례 이제 국민참여계 진보신당 게 이렇게 해갖고 이제 재정에 대한 논의를 했습니다. 아 잠깐만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요, 부총장님, 이거 합당하는데 분위기 좋은데 그 문제 가지고 이게 지금 뭐 옥신각신할 필요가 있냐? 이건 누가 얘기한 거예요? 이건 어느 쪽에서? 그건 참여계 쪽에서 얘기한 거죠. 국민참여당, 유시민 쪽에서 이게 합당하는 좋은 무드인데 여기서 왜 돈 문제 갖고 얘기하냐? 네, 그게 뭐 이렇게 언론에 얘기했다는 거죠? 되면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제기를 했지요. 하하, 그 합당이 완전히 무산될 수도 있다 이렇게도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까지는 얘기 안 하고요. 이제 합당으로 인해서 시너지 효과가 나야 되는데 이제 조금 이렇게 언론에 이런 문제가 주요하게 다뤄지면 문제가 되지 않냐. 나중에 이제 다뤄서 해결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했었고요. 아하. 그래서 합당한 이후에 이제 세 단위의 부총장과 이제 실장들이 참여하는 부총장 실장단 회의가 있었어요. 공식 회의가. 그거를 이제 일주일에 2번씩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이제 회의를 이끄는 책임자였기 때문에 이 문제를 빨리 매듭을 지려고 이거를 이제 법적인 절차와 과정들을 빨리 밟자라고 몇 번 안건을 올렸지요. 그게 이제 백승호 사무부총장님은 그 책임자로서 각 당이 진 빚에 대해서는 각자 알아서 해결하자 이런 방향으로 서로 이제 각서를 쓰자라고 제안을 하신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각 당의 합당한 주체들에게 그런 것을 요구했었단 말이에요. 맞죠? 예. 회의 때 이제 몇 차례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참여계 쪽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참여계 쪽 부총장이신 홍모 씨가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해서 오겠다라고 몇 차례 얘기를 하더니 그 다음에 어느 날 이제 갑자기 와서 유시민 작가가 화를 낸다. 아니 합당을 했고 그리고 실제로 그 정당이 통합진보당이 잘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를 못 믿는 거냐. 돈 문제를 지금까지도 제기하면 어쩌자는 거냐. 이러면서 대노했다라고 회의 때 얘기하면서 유시민이 대노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걸 가지고 왜 각자 갚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이거 합당해서 잘 돌아가고 있는데 왜 이걸 다시 이슈로 만드느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참여계 당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모금하면서 갚을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제기하지 말라고 대노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좀 처리 절차를 막았지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우리 참여계 출신 인사들한테 모금을 해서 어떻게 갚을 테니까 다시 이거를 합당한 당 공식 기구에서 논의하지 말라라고 유시민 씨가 이야기했다라고 그 홍모 씨가 그 회의 자리에서 밝혔다는 얘기예요. 저기 홍모 씨가 밝혔고 그리고 당시에 이제 국민참여계 최고위원이었던 유시민, 천호성, 권태웅, 유성찬 이런 분들이 이제 당시에 이제 그거를 해결하겠다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천호선 씨와 권태웅 국민참여계 사무총장을 하셨던 권태웅 씨를 개인적으로 만났어요. 그 천호선 씨는 국회에서 만나서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데 만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이렇게 그 대노하시면서 네. 문제를 법적으로 이렇게 좀 그 마무리 짓는 작업을 못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네. 걱정하지 말라고 천호선 씨 대표도 걱정하지 말라. 이거 우리가 해결할 거다. 네. 걱정하지 말라고 이제 구두로 몇 번 약속을 했었지요. 그리고 구두뿐만이 아니라 이제 당원 게시판에 이제 본인이 이제 댓글을 쓰시면서 우리가 갚을 테니 걱정하지 말라. 우리 책임이다라고 하는 거를 쓰시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참여계 쪽에서 이제 갚겠다라고 다 네. 구두로는 약속을 하셨는데 거듭 나중에 약속했어요. 예. 나중에 이제 당이 이제 좀 그 분열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네. 이제 그 통합진보당에 남아 있는 당원들에게 이제 책임 전가를 하게 된 먹튀 사건이죠. 그래요. 10억 먹튀 사건입니다. 그 협당 후에 기분 좋았을 때는 그렇게 이야기가 전개되다가 총선을 끝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당에 그 안타까운 분당 사태가 이제 발생했어요. 그래서 통합진보당에서 정의당이 갈라져 나가고 정의당 갈라져 나갈 때 노회찬, 심상정, 유시민이 이제 같이 나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맞습니다. 분당 상황이 이제 연출됐는데 그때는 뭐라고 하던가요? 그때는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11년 11월 이전에 2개월 동안에 각 정당의 모든 회계를 검토했었어요. 그래서 네네. 보고도 다 했었고,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있었고 그 외에는 아무 문제가 없음을 다 확인했는데 네. 그 당시에 얘기한 게 각 시도당의 민주노동당, 구민주노동당의 빚이 있는데 이거를 보고 안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물타기를 하신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각 시도당의 부채는 시도당에서 해결 방안을 내와서 이제 중앙당이 당시에 보고한 상황이었고, 네. 그리고 그것은 이제 3주체가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각 시도당의 부채를 속였다는 등,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물타기를 하면서 민주노동당 쪽이 먼저 이렇게 반칙을 했다 이렇게 나가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여론 조작을 하셨죠. 근데 그거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 각 회계 담당자들이 3개월 동안 모든 자료를 회계 자료를 검토해왔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보고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그거는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확인 불가한 주장을 여론 물타기용으로 계속 이제 하면서 책임이 없다. 법적으로 통합진보당이 떠안아야 된다. 만약에 자신들이 탈당하면 법적으로 이제 통합진보당이 떠안아야 된다라고 하는 정당법상을 이용해서 이제 참여계 당원들을 이제 그때 펀드에 참여했던 참여계 당원 450명을 일일이 다 전화를 해갖고 이제 그 청구를 해서 통합진보당에다가 돈 내놔라 이렇게 그렇게 청구를 해서 이제 정당법상 이제 저희가 져서 이제 이자까지 합쳐갖고 한 10억 3천만 원 정도를 갚게 된 사건입니다. 다만 그러니까, 이제 이 당시에 재판 과정에서 사실은 이제 그 공증 확인서라든가 법적 절차는 없었지만 구두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온라인상으로 진실을 얘기한 증거들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 이제 천호선 대표라든가 권태웅 사무총장, 전 사무총장 이분들을 이제 증인으로 채택을 했어요. 재판부에서. 그런데 이분들이 몇 번 안 나오신 거예요. 한 번도. 몇 번 재판부가 나와서 이제 그 증언을 하라고 통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저런 바쁘다는 핑계로 이제 나오지 않으신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그 재판 과정에서 진실들이 이제 좀 밝혀지지는 않았죠. 아이고 구체적으로. 세상에. 그러니까 유시민 쪽에서 진 빚 8억을 이자까지 해서 10억을 그 통합진보당 남아 있는 분들이 다 갚은 꼴이 됐네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구상금 청구 소송도 냈는데 결국 또 그것도 통합진보당이 졌고요. 그 정당법상으로 어떠한 그 물증이나 법적 절차를 받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통합진보당이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제 통합진보당이 그 빚을 9억 8천만 원 규모의 펀드 빚을
모두 갚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판결이 좀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민주노동당 당원들이 십시일반 특별당비를 모아서 아이고. 그 문제를 해결했죠. 워낙 이자율이 높아서 예. 빠르게 처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허. 당시에 이제 그 담당한 변호사가 이제 참여계 예. 조모 변호사였는데 이분을 만나서 제가 이 진보 정당이 되게 재정적으로 어려우니 네. 조금만 이 빚을 갚는 것을 딜레이 시켜줄 수 없냐라고 몇 번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러겠다라고 하더니 뒤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법적 절차를 밟으셔갖고 저희가 이제 당원들한테 이제 모금하고 이러는 게 굉장히 좀 어려웠던 기억이 좀 납니다. 와, 뭐 이렇게 비유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결혼 전에 그 예. 배우자가 진 빚을 이제 결혼해서 그 부부가 다 감당하게 됐는데 이혼하게 됐어요. 이혼하게 예. 됐는데 이혼한 그 상대가 이 빚을 다 갚아야 되는 이런 꼬라지가 된 양상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정치적 약속과 법적 책임은 별개다라고 예, 법원 예. 판단했고 이 판단에 따라서 참여당 쪽에 있었던 유시민 계열의 인사들은 자기들이 진 빚인데 그걸 통합진보당에 다 떠안긴 격이 됐네요. 네.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정치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보면 네. 이 빚은 이제 유시민 씨를 포함한 당시 이제 국민참여계 지도부가 이제 갚아야 되는데 네. 이제 계속 이제 그 이후에 해산되고 나서도 제가 한 2, 3년간 네. 그쪽 분들을 만나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만나시려고. 그래서 예.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유시민 작가가 이제 그 보혜 양조인가요? 그렇지. 소주 그 무슨 회사 홍보대사인가 이제 했잖아요. 사회이사를 하신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목포에서 이제 그 이사회를 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예. 제가 이제 당시에 이제 휴가를 내서 예. 목포 그 보혜 양조 본사에 가서 만나서 이 문제와 이제 부정경성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유시민 작가의 얘기를 직접 들으려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굉장히 이제 당시 유시민 작가를 보좌한 2명의 보좌관들에게 이제 모욕적인 행위를 당하기도 하고 어떻게 모욕적인 행위를 당하셨어요? 이제 제가 이 그 8억 원에 대해서 해결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 이거에 대해서 직접적인 얘기를 듣고 싶다. 유시민 작가의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보혜양조 이제 본사에서 이제 이사회 하는 곳을 가서 이제 유시민 작가를 만나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이사회를 하는 장소를 알려주시지는 않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조그만 피켓을 하나 만들어 갔거든요. 이제 8억 그 해결하라. 네. 이렇게 해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했는데 예. 이제 보좌관 2명이 와서 뭐 이렇게 뭐 이석기, 이정희, 뭐 김선동의 따까리다 이 사람은 그 회사 사람들한테 아이고. 따까리다. 이 사람 아주 못쓸 사람이고, 아이고, 세상에. 뭐 이렇게 상종할 사람이 못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언제 봤다고? 유시민 근데 그분들은 이제 제가 이제 사무부 총장 할 때 네. 저와 같이 일을 하신 분들이에요. 게다가 네, 그래서 이제 저와 같은 라인에서 예. 이제 책상에 앉아서 일하신 알고 분들인데 지냈던 사람인데 실제적으로 진실을 다 아시는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서 뭐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 막 이러면서 이제 변호사하고 통화도 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하시라고 이 사실적인 걸 얘기한 거고 유시민 작가의 얘기를 듣고 싶어서 온 것뿐이다 해도 이제 만나주지 않고 보혜양조 본사 뒷문으로 나가셨다는 그 경비 아저씨가 말씀을 해주셔갖고 네. 이제 정리한 그런 에피소드도 좀 있습니다. 자, 부정경선 얘기는 오늘 못했습니다. 그래서 백승우 전 사무부 총장님 월요일 아침 7시 10분에 또 전화 인터뷰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네. 예, 월요일 아침 7시 10분에 다시 연결하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네. 또 뭐 혹시 뭐 주말 사이에 이자들이 뭐 변명을 하거나 뭐 반박을 하면은 그거 관련해서도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시간이 다 돼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예, 말씀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백승우 전 통합진보당 사무부총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고요. 월요일에 다시 한번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